비트코인이 어제 날짜, 금요일 날짜로 한 번 더 의미 있는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저점을 또 낮췄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중요한 구간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상승을 볼 수 있냐, 또는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이런 점들을 정리하면서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저는 중요한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온 자리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왔던 자리를,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다시 되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추세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추세 중에 언제 내가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5개월 만에 온 이 자리를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5개월 동안 이렇게 시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하락 돌파를 했으니까 혹시나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우선 이 자리는 상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비트코인은 이런 움직임들을 공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른 이 매물대 자체를 하락 돌파했을 때 급락을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좀 시세가 멈춘다면 거기서 머무르다가 반등을 주면서 이 하락 돌파했던 매물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자리라고 친다면 지금은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단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직은 의미 있는 매물대가 여기 남아 있거든요. 여기는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내리더라도 이 매물대로 다시 회복하는 상승을 한번 줄 것 같다라고 이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매물대를 확인하면서 지지와 저항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로줄로 여기 매물대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서 가장 하단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설정을 해보면 92,800불 정도가 됩니다. 지금이 96,000불 정도 되니까 여기서 좀 머물다가 몇 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구간쯤까지 갔을 때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보면 이 자리는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에서도 지지 역할을 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이 다음 상승을 위해 잠깐 만들었던 매물대이기도 한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게 이 거래 손익비 관점에서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러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들을 만들면서 어디까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잠깐 살펴보면 좋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내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여기가 결국에는 마지막 저점이 되기 위해서는 어설프게 한 번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더 완벽하게 지지를 만들고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이 구간에서 두 번 지지를 받음에 따라 이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지지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상승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구간까지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패턴이 보일 수 있죠. 여기서 역헤드 앤 숄더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그런 예측이긴 한데 상승의 이런 시나리오를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장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두 번 지지하면서 바닥을 확실히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구간까지, 여기를 주요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만들더라도 이전에 만들었던 왼 어깨의 지지 구간까지 눌리더라도 지지를 받으며 결국에는 좀 더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돌파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저는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많이 갈 수 있는 저항선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며 1차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구간에 대해서 저항선을 설정해 볼게요. 자, 이 구간을 1차 저항선으로 설정하면서 이 구간을 2차 저항선이라고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바닥이 잘 만들어진다면 길게 봤을 때 이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구간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지금은 반등할 가능성에 따라서 상승 전략을 집중하고 있지만 혹시나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락을 한다면 가장 유력한 것은 이런 구간을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구간을 그러면 저항선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99,000달러 정도를 하락 가능성에 대한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봤던 상승 가능성과 다르게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여기를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조차도 돌파를 못하면서 이렇게 상승 쐐기의 형태를 만든다거나 그런 움직임을 만들면 결국에는 다시 하락을 하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승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런 상승 쐐기를 통해서 약세한 움직임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 이때는 그냥 시장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매도 전략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내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그럼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어디서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구간을 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5,000달러 정도를 저는 최대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이 구간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죠. 2024년도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던 이런 구간의 매물대 상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25년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 이 하단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겹치는 75,000달러 정도가 최대 하락 가능성이 있는 지지선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락을 하면 어떤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찐반이냐 아니면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확인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또 의견을 붙여볼게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 구간에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을 기준으로 과거의 움직임도 살펴보니까 상승의 힘이 많이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23년도의 저점부터 상승 추세선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큰 하락을 만든다면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하락 돌파하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은 그런 조정을 만들고 나서 상승을 기대한다거나 그런 추세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이런 가격대를 깨버리니까 물론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전에 이런 움직임도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있었는데 여기를 2019년도쯤에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구간까지 시작하는 그런 원인이 돼버렸죠. 여기를 하락 돌파함으로써 굉장히 큰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었죠. 그 전의 움직임은 워낙 오래된 움직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를 하락 돌파함에 따라 좀 더 큰 하락이 이렇게 두 번 나오고 바닥을 만들어서 반등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간을 봐도 좀 재밌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기간을 보는 건데 기간이 이때의 바닥에서 고점까지 만드는데 740일 정도 걸리고 여기서 다음 고점까지 만드는데 846일 그리고 950일 점점 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기간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긴 해요. 그런 걸 따른다면 그럼 오늘날 시장은 지금 23년도부터 25년도 고점까지를 대략 1000일 정도 걸렸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바닥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또 보충할 수 있는 의견이 있죠. 제가 옛날부터 이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사이클을 보면, 자, 지금 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이걸 보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20년도에 이 반감기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고점은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하락장을 만들고 반감기가 지나면서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최근 반감기에도 마찬가지죠. 이때까지는 고점을 만들고 오랫동안 바닥을 만들었다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8년도에 반감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계속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반감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하는 그런 기간을 많이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전 반감기부터 다음 반감기까지 아직 반도 안 지났습니다. 이전을 보면은 반도 안 지났을 타이밍이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을 때거든요. 이때도 한번 보면 여기가 반인데 이렇게 반도 지나기 전에 고점을 만들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 전에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하락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고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이 뭔가 반대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좀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도움을 받고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전략을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우선 처음에는 제가 이 반등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쪽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면서 매매를 할 예정이고, 현물은 이미 좀 사기도 했습니다. 물론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 분석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추가 하락 가능성이 보이면 단기간에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현물을 사놓은 상태고 선물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